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3쪽을 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톡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이다. 기억, 한 바퀴 도는데 15분이 걸리는 대관람차가 X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Y분. 니은, 우유 1000ml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 Y ml. 디귿, 하루 중에서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 Y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탐구 보면은 각각의 상황에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몇 개씩 정해지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바퀴 도는데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바퀴 돌면은 30분, 세 바퀴 돌면은 45분, 네 바퀴 돌면은 60분. 즉 X, 바퀴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하나씩 정해지죠. 니은도 보시면 우리가 우유 1000ml를 X명이 똑같이 나눠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명이 혼자 마시면 우리가 혼자서는 1000ml를 마셔야 되고, 두 명이 나눠 마시면 500ml, 세 명이 나눠 마시면 3분의 1000ml를 마셔야겠죠. 이것도 보니까 우리 낮의 시간이 1시간이면 밤은 23시간, 낮이 2시간이면 밤은 22시간. 즉 기억, 니은, 디귿 다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Y의 값이 몇 개씩 정해져요? 우리가 하나씩 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화면 보면요, 한 병에 800원인 생수를 X병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Y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관계를 우리가 표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자, 표에 위에를 X, 아래를 Y라고 놓고 우리 생수 X의 값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론 그 이상 점점점 찍어 볼게요. 자, 우리 생수를 한 병 사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한 병이 800원이니까 800원 내면 되겠고, 두 병을 사면은 1600원, 세 병을 사면은 2400원이 되겠죠. 네 병은 3200원, 다섯 병 사면은 400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1600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1600이라는 것은 800원짜리를 우리가 두 개 샀으니까 2를 곱하면 되고, 2400이라는 것은 800원짜리를 몇 개 샀어요? 우리가 3개 산 거죠. 그러면 우리가 800원짜리 생수를 X병 산다고 한다면 얼마의 비용을 내면 될까요? 800X원만큼의 비용을 내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X병을 살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Y원이라고 했으니까 800X가 무엇과 같다? Y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이렇게 하나 세워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몇 개씩 정해져요? 하나씩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식,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함수라 함은 우리가 두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는 수. 두 변수 X에 대해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몇 개씩 정해지는 거,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우리가 영어에서 펑션의 f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구했던 y는 800x도 우리가 함수가 되겠죠. x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숫자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초속 Xm를 움직이는 무빙워크에 서서 120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Y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간이라 함은 우리가 공식을 배웠죠.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속력분의 거리로 구한다 라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을 해보면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세 개의 공식을 배웠는데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공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위에는 거리, 이쪽에 속력, 이쪽에는 시간.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냐면 거리는 아래에 있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 모양 잘 기억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봅시다. 초속 x미터니까 우리 1미터로 할게요. 우리 1미터라 함은 자, 초속 1미터로 움직이면은 우리 1분의 거리 몇 미터를 움직여요? 120미터를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20분이 걸리겠죠. 만약에 초속 2미터로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2분의 거리가 120이니까 60이 나오겠죠. 만약에 초속 3이면 우리가 40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결정된다. 따라서 1번은 무엇이다?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우리 반에 X월에 태어난 학생의 수가 Y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1월에 태어난 친구 3명, 2월에 태어난 친구 4명, 3월에 태어난 친구 10명 이렇게 되겠죠. 즉 X값에 따라서 Y의 값도 하나씩 정해지죠. 그래서 2번도 함수가 되겠고요. 3번 볼게요. 3번은 자연수 X의 배수를 Y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배수라 함은 2, 4, 6, 8 말고도 엄청 많이 있죠. 즉 2도 y고 4도 y고 6도 y고 8도 y가 되는 거예요. 즉 2의 배수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 것은 1번, 2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 함수값이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함수값이라는 것은 x의 값에 따라서 하나씩 정해지는 무엇의 값? y의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y의 값을 우리가 흔히 fx로 표현을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얘는 fx는 2x에서 x의 값이 2와 같을 때 우리가 함수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 x도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f 마이너스 1은 우리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 x가 0일 때 그러면은 f0은 우리가 2 곱하기 0이니까 얼마다? 0. 자, x가 1일 때도 갑시다. x가 1일 때 f1이면 우리 2 곱하기 1이니까 2. x가 2일 때는 우리가 f2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요 값들이 우리가 함수값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2번을 풀기에 앞서서 요 설명을 좀 더 마저 하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라 함은 우리가 지금 배운 요 함수식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한번 여기 내용 좀 볼게요. 우리가 함수 x의 값과 그 값에 따라 정해진 y의 값, 함수값이죠. 그것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좌표로 하는 점 전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얼마라는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y값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0,0 얘는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4가 될 겁니다. 지금 요거를 우리가 아래에다가 적용해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1, 2, 2,4. 이거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좌표 평면 위에 우리 점을 찍는 거는 1학년 때 배웠죠? 일단 순서쌍일 때 앞에 있는 것이 x좌표, 뒤에 있는 게 y좌표죠. x좌표 마이너스 2. 지금 설명 처음이니까 해볼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의 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여기 있죠. y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입니다.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여기에다가만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지워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그 다음에 1, 2, 2,4. 지금 요와 같이 점을 찍어서 나타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점으로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에서 fx가 다음과 같을 때 f-2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f-2라는 것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 음수기 때문에 가로를 이용해서 대입하면 좋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 자, 2번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2가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약분하니까 6이 되겠죠. 3번은 f-2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1개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1g이고 종이컵 X개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Yg이라고 할 때 우리가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면은 Y는 fx라고 할 때 fx를 구하시오. 즉 무슨 말이냐면 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식, 함수 식. 자,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처음이니까 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종이컵 1개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11g이니까 1개일 때 우리가 처음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11g이 발생합니다. 자, 2개를 생산하면 22g, 3개를 생산하면 33g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종이컵 X개를 생산해 봅시다. X개를 생산할 때는 얼마의 이산탄소가 발생하는지 볼게요. 자, 하나일 때 12, 2개일 때 22입니다. 22라는 것은 우리가 11에다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했죠. 3개일 때 33g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11에다 얼마를 곱해서 3을 곱했겠죠. X개를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가 11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X를 곱하면 되는 그게 이산화탄소의 양인데 문제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은 Y라고 합니다. X개 생산할 때 Y개니까 11X가 무엇과 같다? Y와 같다라고 우리 세울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Y는 11X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문제에서 fx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fx는 11x 이렇게 써주면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F50을 구하는 거죠. 자, F50이라는 것은 이 x가 뭘로 바뀌었어요? 50으로 바뀌었으니까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하자? 그쵸. 50을 대입하자.
그러면 우리 F50이라는 것은 11 곱하기 50해서 얼마? 55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에서 x의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에 무엇을 그리시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x값에 따른 y값, 즉 함수값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는 얼마 나오나요? 4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잘 모르면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 보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x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0 대입하면 y는 0, x에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x에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여기 잘못됐죠. 선생님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아니라, 그쵸, 2가 나와야겠죠. 2가. 네, 이렇게 수정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2니까 요게 점화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0,0, 1, 마이너스 1. 항상 x, y입니다. 순서 2,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만 찍힌, 점이 5개 찍힌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하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보면은 한 자루가 600원인 연필 x자루의 가격을 y1, 2번 자연수 x와 사이의 공약수 y, 그 다음 3번 길이가 xcm인 테이프를 5cm 사용하고 남은 길이를 ycm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일단 함수인 거는 몇 번이 될까요? 1번, 3번이 되겠죠. 자, 1번 먼저 한번 볼게요. 1번은 한 자루에 600원입니다. 한 개 사면 600원, 두 개 사면 1200원, 세 개 사면은 1800원. 즉, 자루수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도 하나씩 정해지죠.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3번은 길이가 xcm인 테이프를 5cm 사용하고 남은 길이가 y니까 만약에 10cm인 테이프를 5cm 사용하면은 남은 거는 5cm가 되겠죠. 11cm라고 한다면 우리가 6cm가 남겠고, 즉 x값에 따라서 우리가 y의 값도 하나씩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3번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우리가 자연수, 예를 들어서 누굴 생각해 볼 거냐면 x가 2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2와 4의 공약수 누구 있을까요? 1, 2가 있겠죠. 그러면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몇 개 정해졌어요? 2개 정해져 있죠. 그래서 x가 2일 때는 지금 2와 같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cm라고 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보니까 fx를 구하시오. 즉 함수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근데 한 변의 길이는 x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 변이 모두 다 x가 되는데 둘레의 길이가 y죠. 자, 우리가 둘레라 하면 요 선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x가 얼마랑 같냐면 y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y는 3x가 되는데 문제에서 fx로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y 대신에 우리가 fx로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fx는 3x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문제 보시면 y는 fx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 y 대신에 fx라고 쓰셔도 되고 fx 대신에 y라고 쓰셔도 돼요. 자, 2번 보니까 f7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x에다 얼마를 대입하자? 7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F7은 3 곱하기 7에서 얼마? 21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